이건희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손정희는 머리카락의 후퇴가 심각하다는 말에 머리카락이 후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진하는 것이다 데스 라는 명언의 장본인이자 정식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재계기포 3세로 한국인의 DNA를 가진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미친 사업가 마인드는 경이로울 따름이지. 손정희 회장이 만 19세 때 했던 50년 계획을 보게 되면은 20대에 이름을 날리고 30대에 1조 자금을 모아서 40대에 승부를 걸어 50대에 10조 원의 매출을 내는 사업을 완성을 하고 60대 후기자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게 목표래. 주위에서 허풍을 좀 떤다는 사람들도 30대에 1조의 자금을 모을 거라는 정도의 허풍을 떠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우리의 30대는 1억만 있어도 아리가또지? 아리가또. 역시 떡잎부터 달라. 근데 그의 허풍은 허풍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화했어. 손정희 회장의 연영을 보게 되면 그가 꿈꾸고 있는 미래 또한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대안의 피가 흐르는 손정희 회장의 연역과 그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한번 알아보자. 뾰뾰뾰. 귀티를 갖기 위한 잠박 피디아 채널 게릿귀티. 어린 손정희에게 손정희 아버지는 야 넌 천재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해. 그러다 보니 나 같은 천재를 뭘 해야 어울릴까 고민을 했겠지.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당시 성공 궤도에 있던 천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싶어 했어. 그가 선택한 성공한 천재는 일본 맥도날드 경영자였던 후지타 댄이었는데 손정희는 무작정 찾아가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하지만 한 기업의 CEO가 그리 한가할 리가 없잖아. 수차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맨날 며칠을 찾아갔다고 해. 그러다 결국 간신히 10분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미래의 세계적 CEO가 되려면 뭘 배워야 하나요 데스 라는 그의 질문에 일본 맥도날드 경영자였던 후지타 댄은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해 라고 했대. 쏘 심플하지. 내가 그런 대답을 들었다면 그 대답은 나도 하겠다 이 새끼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손정희는 달랐어. 이걸 듣자마자 오케이 콜 유학 이쿠죠. 그 길로 바로 캐세키를 하고 캐세키는 결석이지. 바로 자퇴를 하고 유학길을 떠나. 이렇게 유학을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2주 만에 졸업을 하고 2년제 대학인 홀리네임즈 칼리지의 ESL 과정을 그의 나이 19세에 졸업을 하며 인트로에서 말했던 50년 계획을 그때 세웠어.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50년 계획을 세웠어.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버클리대 경제학부에 3학년에 편입을 해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해서 1980년도에 경제학 학사를 따고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 유니선월드라는 벤처기업을 설립을 해. 이게 그의 나이 23세에 이뤄낸 성과야. 말만 천재가 아니었지. 유학생 생활로 돈도 없던 손정희가 벤처기업을 어떻게 설립했을까 보면 자신의 유학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번역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만들어.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번역기를 만들어야겠다. 당시 이 아이디어는 파격적이었지만 그는 그만한 실력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기술 개발을 자신이 다니던 버클리대 교수와 연구원들에게 이제 만들어달라고 말을 하지. 만들어만 주면 기업의 특허권을 판매해서 돈을 줄게 라는 손정희 말에 후불제? 오케이 콜 예스 맨 나이스 가이, 굿 가이, 예. 그렇게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어. 하지만 이 벤처기업은 본인의 창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운영하던 벤처기업 자체는 동업자인 친구한테 쿨하게 넘기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샤프라는 기업의 특허권을 1억엔에 판매. 하나로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 그때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교수와 연구진들한테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어. 왜 일본까지 가서 팔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사기꾼은 아닐 거야. 아무튼 이 자본금을 이용해서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해. 이때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이 미국의 거대 개발업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기술을 따라가기엔 인력도 기술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손정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대신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프로그램 판권을 사와서 팔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전시회인 컴덱스에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 좋게 대박을 치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출판 사업도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해. 1조 모아야 되니까. 하지만 1983년 몸에 이상을 느끼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5년 시험 후 판정을 받아서 회사를 떠나게 돼. 3年半入院出たり入ったりしました。その時にですね、病院のベッドで泣きましたよ。 이렇게 불태웠다. 사요나라. 하지만 그는 천재이면서 스트롱맨이었어. 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1986년 소프트뱅크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 손 회장이 없던 소프트뱅크는 영혼이 없는 인형에 불과했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성을 판단하고 반전을 위해서 손 회장은 좋은 제품 발굴에 온 힘을 쏟다가 당시 쟁쟁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제품을 모두 제끼고 당시 짜발이었던 당시 벤처기업에 머물렀던 빌 게이츠 형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발굴해내. 손 회장은 해안을 가졌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능성을 본 거지. 이때 손정의 판단으로 기업 자체가 스케일업하게 돼. 일본 내 판권에 대한 독점권을 따내면서 1992년도에 1조의 매출을 내는 기업이 됐어. 빌 게이츠랑 윈윈한 거지. 이후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손 회장은 인터넷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직 피지 못한 꽃들에 투자를 시작해. 손 회장의 첫 번째 딜은 세계 최초의 검색 엔진인 야후에 하나로 1,500억을 투자해. 이때 당시 딜로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이제 맞아
순간 자산이 200억 달러로 오르는 잭팟을 맞으면서 일본 최고 갑부가 돼. 3일간 빌 게이츠보다도 이제 부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해. 역시 나 같은 천재는 세계 최고가 어울려. 이 구조! 이런 잡박에 빠져있을 때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의 자산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돼.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20억 달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지된 기분이었겠지. 그는 이렇게 또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2003년 손 회장의 해안이 또다시 발휘되는 딜이 성사가 돼. 당시 직원이 30명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바로 알리바바야. 마윈의 카리스마와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을 보고 만난 지 6분 만에 2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 마윈 카리스마 스고이 데스. 추후 몇 차례 더 투자를 해서 현재 알리바바의 지분의 30% 정도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투자했던 2천만 달러는 현재 수백억 달러로 불어났으니 일생일대의 빅데이라고 볼 수 있지. 현재 알리바바의 시총이 400억 달러로 성장했으니 이 딜로 2014년 다시 한번 일본 최고 부자가 되는데 이 딜의 가치는 로또 1등을 10만 번 연속 맞아야 되는 금액으로 대대손손 1900년 연속 로또 1등을 맞으면 가능한 금액이야. 참 쉽죠잉. 손정희의 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펜 재팬을 인수해서 소프트뱅크 모바일을 설립을 해. 통신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되는 아이팟을 만들면 내가 일본에서 팔고 싶다 데스. 당시 스티브 잡스는 내부적으로 아이폰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어. 만나는 사람들의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지. 그래서 둘의 계약이 성사가 됐고 3G 아이폰 독점 출시 계약을 손정희가 따냈다고 해. 이때 당시 일본에서 아이폰은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지. 지금도 일본 내 이제 아이폰 점유율은 압도적이라고 해. 현재는 일본 내 아이폰 판권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일본 내 아이폰 점유율이 50% 이상인 걸 감안하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빅딜이라고 볼 수 있지. 아이폰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2013년 세계 최대 히트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게임 업체 슈퍼셀을 1조 5천억에 인수하여 51%의 지분을 가지고 와. 2015년도에는 추가 인수를 하여 73%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나에게 미래에 대한 미친 계획이 있다 데스. 그러면서 2016년 슈퍼셀을 단물만 쪽 빨아먹고 8조에 팔아버리고 그해 7월 영국 반도체칩 회사인 ARM을 36조원에 인수에 나서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어. 결국 손정희 회장은 ARM을 인수에 성공하는데 인수 가격은 당시 ARM 한 해 수익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지만 ARM을 인수한 손정희 회장은 36조 너무 싸다 데스. 신난다 데스. 기분 최고다 데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 36조. 손정희 회장 미래 야망의 주축이 될 기업이 바로 이 ARM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97%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설계 업체로 미래 IoT 산업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회사라고 해.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미래 계획을 위해 2017년 세계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짜리 비전 펀드를 출범하는데 이 비전 펀드의 투자처를 보게 되면 애플, 폭스콘, 퀄컴, 샵, 소프트뱅크 등의 다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 외에도 슈퍼리치 오일머니인 사우디 국부 펀드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 펀드도 참여했다고 해. 국부 펀드. 발음이 안 돼. 손 회장은 현재 이 비전 펀드를 이용해서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IoT, 교통, 물류, 유통 등의 미래 각광 산업에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손정희 회장의 목표는 세계 재패가 아닐까 생각되는 미래 비전인 거지.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로 이제 투자한 회사를 나열하면 뭐 밤새야 돼서 몇 개만 보게 되면 우버, GM, 엔비디아, 넷박스, 라피 그리고 쿠팡 등이 있어. 요즘 최고 이슈 메이커 기업인 하나가 쿠팡이지. 현재 비전 펀드의 2%밖에 안 되는 2조를 쿠팡에 추가 투자했는데 쿠팡의 매출은 손정희 회장이 처음 투자했던 2014년도에 3,400억에서 2018년도 4조 4천억까지 키웠어. 총 매출이 10배 이상이 뛴 거야. 대박이지.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영업 손실 또한 10배가 커졌어. 쿠팡은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기업인 거야. 대박이지?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쿠팡 입장은 의도된 적자라고 해. 이처럼 현재 비전 펀드의 특징은 투자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창업 후에 이익이 난 적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지?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있어. 손 회장이 생각하는 투자 대상 선별 기준이 이익 창출 능력이 아닌 규모에 기반을 둔 시장 지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제 예측이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손정희 회장이 했던 명언을 보게 되면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60%를 점유해야 성공한다는 명언처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손 회장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비전 펀드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독점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마인드지. 불도저야. 100조 원의 비전 펀드를 굴리는 손 회장이 이제 뒤를 봐주고 있는데 쿠팡처럼 수익이 없는 기업들도 뭐 두려울 게 없겠지. 손정희 회장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형 나 1억만. 손형은 지난 5월 10일 또다시 100조 원 규모의 비전 펀드 2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 실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참여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닐 수가 없지. 국적은 일본인이지만 대안의 피가 흐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너무 뿌듯해. 손정희상 스고이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형의 행보를 응원할게. 그런 의미로 형 나 1억만.